머지않아서 우리 당군일의 최대 검사 비리 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건인데 네. 남욱 변호사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 많이 만났었죠. 아니요. 통화만 통화만 몇 번 있나요?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니까. 아, 그래요? 남욱이 기자님 뭐 만나서 말씀 나누시죠 이러더니 그 다음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왜 바뀌냐면 2022년 11월에 유동규와 남욱을 검찰이 풀어줍니다. 석방을 해줘요. 네. 석방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 스탠스에 맞춰서 맞춤형 진술을 하기, 네. 그러니까 법정 증언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요때에 이제 그 사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4,895억 원에 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 이재명한테 돈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뇌물죄 의유를 못하고 배임으로 했는데 그게 4,895억 원인데 이 배임이란 거는 더 벌 수 있었는데 알면서도 덜 벌었다. 성남시가 당시에 이제 거기 공원 조성이나 여러 가지 현금으로 가져간 게 하면 한 5천억 원 넘거든요. 네. 5천억 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세 합하면서 지자체가 5천억 원을 번 사례는 없어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처음이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없는데 그럼 아니야. 니네 1조 벌었어야 되는데 니네 9,895억 원 1조 넘게 벌었어야 되는데 덜 네. 벌었어.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재판이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이 쭉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2021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4년간 수사를 했는데 남욱이 지난달 재판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재판에 나와가지고 기존의 증언을 뒤집습니다. 법정에 있었던 증언을 뒤집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2013년, 14년에 이제 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게 2015년이고 네. 13년, 14년에 남욱이 유동규를 만나서 돈을 건넸고 원래 증언은 그겁니다. 돈을 네. 건네고 동규 형이 이거는 형들한테 주는 거야. 그 형들은 정진상과 김용이다. 이렇게 네. 증언을 했어요. 2022년 11월에. 예. 근데 지난달 증언에서 예. 그 형들 그거는요. 제가 2013, 14년에 듣거나 알았던 게 아니고 검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검사한테. 네. 검사가 시켜서 그런 발언을 했다. 검사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4년간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100번 넘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때 알았던 건지 검사한테 들어서 아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네. 네. 예.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검사한테도. 정진상 김용한테 돈이 갔다는 거는 내가 그때 당시 들은 얘기가 아닌데 나중에 검사가 얘기해줘서 그런가 보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세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박지훈 변호사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지규현 옆에 앉은 사람 너 아니야?라고 해서 처음엔 나 아닌데라고 했다가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내가 갔나? 이래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남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당신은 변호사인데 그렇죠.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뒤집으면 위험한 거 알 텐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네. 지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 하여튼 제가 앞서 증언은 예. 제가 잘못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죄를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남욱의 증언, 법정 증언은 증거가 안 돼요. 전체가 탄핵해 버립니다. 판사가.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판결문을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만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쵸. 근데 남욱 유동규 정도가 검찰 측 핵심 증인인데 네. 유동규는 뭐 기존대로 뭐 그쵸. 보니까 뭐 유튜브 열심히 하더만요. 근데 남욱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서 배척을 해버리면 얘들이 진짜 다 짜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럼 이 사건 무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법정 증언을 했는데 남욱만 그런 게 아니고 정영학 회계사도 정영학 회계사도 이건 대선 전에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사가 당시에 이제 토지를 분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뭐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평당 뭐 1,300인 거를 검사가 뭐 1,500으로 올려서
자기의 엑셀 파일에 손을 댔다. 네. 검사가. 그러니까 증거에 손을 댔다. 그래갖고 왜 그 평당 가격이 중요하냐면 베이맥스를 계산을 할 때 계산을. 4,895억 원, 그러니까 뻥튀기를 하려고 예. 검사가 평당 가격을 올렸다. 임의로.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 파일은 그렇게 돼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일 형태로 제출이 됐나 봐요. 검찰에. 엑셀 파일에 검찰 숫자를 고친 거예요. 그 증언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정영아. 그러면 공소사실에서 이재명 4,895억 원 배임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정영학이 그렇게 한 것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파면이 되고 이 분위기에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검찰 측에 끌려왔던 이유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왜 내가 이렇게 그렇게 앞서 재판에서 예. 그렇게 허위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검찰이 협박을 하든지 회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많은 의심이 든 게 검사들의 수법이 아마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남욱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그 예. 부인을 같이 입건하겠다. 왜냐하면 부인들이 사업자 내고 할 때 대표였고 부인의 네. 계좌를 이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 그 범죄 자금이 부인들의 네. 뭐 차량이나 이런 거 구매하는데 다 사용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인까지 입건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서면 저라도 예. 부인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또 하나는 너네 돈 받아서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뭐 그것까지는 내가 하지 않을게. 유동규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온 게 뭐냐면 유동규의 딸이 미국에 있습니다. 누나 집에. 그 수사 기록이 나와요.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제 돈을 받으면 예. 그 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보냅니다. 누나한테 그 딸 예. 저 비용으로.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액수가 꽤 돼요. 몇 억이 됩니다. 그게. 그렇죠. 미국에 근데 뭐 대학 다니고 그러면 돈 그거에 많이 대해서 그거는 해외로 그 범죄 수익을 빼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어요. 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유동규가 남욱의 돈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뭐 김용한테 배달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8억 9억을 내가 줬다라고 하는데 김용은 그렇게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수사 기록을 봤을 때 만난 거는 뭐 거기 법정에서 다툼 되겠고 유동규가 많이 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유동규가 당시에 돈이 필요한 정황이 거기 다 나옵니다. 네. 그 정민영 진술도 있고. 근데 예. 검찰은 그런 것들을 쏙 빼고 예. 자기들 이제 취사 선택해서 한 거고 2013년 14년 초기에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한 3억 원 이상의 돈, 수억 대의 돈도 그 형들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시에 유동규가 예전에 이제 철거업자한테 한 3억 원 가량을 빌렸다가 그 철거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가서 뭐 들어놓고 난리를 쳤던 걸로 이건 제가 제보를 받았었어요. 예. 근데 그 철거업자가 법정에 진술서를 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원래는 2013년 14년에 유동규 만난 적 없다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철거업자도 아마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없다고 저기- 하다가 나중에 예. 법정에 지금 저희 진술서 낸 거는 그 시기에 3억 원을 변제 받았다고. 그럼 유동규가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남욱한테 돈 뜯어가지고 갖다 자기 빚 갚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장동 사건도 그렇지만 대북송금 사건만 보더라도 이게 검사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네. 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좀 뭐랄까 잘못 없다. 이번에도 보면은 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서 감찰해가지고 그 연어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다. 교도관들의 이제 그 네. 출정일지 등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박성훈 검사가 채널A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게 아마 박성용 혼자의 결정은 절대 아니었을 거고 박성용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이 움직일 평검사였는데 거다. 네. 당연히 저는 그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다고 보는데요. 당시의 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예, 예. 지금은 이 사건을 대통령이 기획하고 없잖아요. 예. 그리는 거는 아마 얼추 정도 스케치 정도는 대통령에서 해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거기서 물감을 네. 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현장 검사들이 했겠죠. 근데 박상희가 잘했으니까 미국 연수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근데 전 다행인 게 영국. 이 사람들이 좀 자주 나와야 돼요. TV 앞에. 아 검사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보니까 예. 야 이래서 검찰을 없애야 되는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최재현이나 예, 예. 뭐 박상용 같은 그렇죠. 검사들
자주 좀 나오고 뭐 강백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자주 좀 이렇게 좀 언론 인터뷰나 국회 청문회 나와서 네.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한두 명 정도는 정말 파면을 시켜서 네. 야 파면이 뭡니까? 구속을 시켜서 징역을 형을 살게 해야겠죠. 조작 수사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네. 일단 한두 명 정도를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 유력하죠. 네. 그거는 너무 다행히 교도관들이 자기가 덤태기 쓸까봐. 그렇죠. 네. 써놓은 거죠 다.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내가 다 보고도 그냥 묵과하면. 예, 나중에 묵과하면 그게 또 공범이 되니까 예. 자기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출정 일제 다 써놓은 써서 거죠. 다행인 거죠. 그리고 지금 박상용 검사 본인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예.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에 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만세를 부르면 예. 우리 검찰 개혁의 예.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좀 그 김 회장님께서 예. 이 검찰청에서 벌어졌던 일들, 본인이 듣고 보고 겪었던 일들을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쌍방울은 어차피 검찰이 보호 못 해주는 게 이미 그룹이 해체되고 대부분 매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딜을 검찰이 그 약속을 이행 못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솔직하게 만세를 부르시고 국민적인 응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어떤 회유와 압박과 뭐 이런 게 있었는지를 비슷하게는 지금 KH 그룹의 조경식 부회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범죄자 운운하지만 뭐 김성태 회장은 뭐 네, 그거는 네. 조경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KH 배상윤 회장이 이제 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다는 네, 거죠? 지금 캄보디아가 의료도 그렇고 아마 약을 여기서 공수해서 뭐 누군가 대주는 것 같은데 네. 당뇨가 엄청 심하고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지금 변호인도 선임이 된 상태예요.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검찰 쪽에서 이제 진술, 회유, 좀 맞춤형 진술 해달라 이런 요청들, 그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녹음 그, 파일이? 제가 KH 그 임원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배상윤 회장님이 저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대요. 배상윤 회장이 저를 알고 좋아한다. 어. 배상윤 회장이 본 기자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아니, 캄보디아 가야 되겠네. 아니 그래서 가려고 해서 하는데 네. 차일피를 미루는 사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말하긴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의 문제다. 시간상의 문제지 머지 않아서 올해 안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강 문제도 들어올 텐데 예. 가든지 오든지 뭐 꼭 예. 저랑 인터뷰를 안 해도 예. 들어와서 그냥 국회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예, 있고 예. 그렇게 하면 그 물증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 쪽에 진술 그러니까 회의와 그런 물적 녹음 파일. 증거가 있다고. 물적 증거가 물적 있다. 증거. 녹음 파일이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놓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와서 연말이 가기 전에 배상윤 귀국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도 상당히 흔들린다고 하면 김성태 회장도 같이 두 분 뭐 그러니까요. 김성태 사실 회장은 한몸 지금 아니니까. 회사가 쫄딱 망하고 네. 다 상장 폐지되고 뭐 사옥도 매각하고 하던데 쌍방울이랑 브랜드도 다 팔았어요. 네. 팔고 집에서 지금 두문불출 한다는 얘기가 예, 있어서 예. 뭐 하여튼 근데 근데 뭐 고민이 기자들의 뭐 이런 많겠죠. 거는 일체 좀 안 받는 것 같던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막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배상윤이 그렇게 나오면 같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동안 그 뒤에서 검찰에 의해서 조작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특히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네. 조작 사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고 끝내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파기환송까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류를 바꾸는 이런 일인 건데, 어쨌든 이제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됐어요. 78년 만에. 그리고 이제 유예 기간 1년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거기에도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 1년 너무 기니까 네. 걱정들을 1년이 많이 너무 길죠. 예. 하시는데 그 1년 안에 예. 개별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검사 비리나 예. 조작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많이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지금만 나오지만 예. 종합판으로 한번 터질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종합판. 배상률 뭐 귀국을 한다든지 예. 그 결정적인 계기가 1년 안에 저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예. 구체적인 사안으로 해야지 뭐 검찰 개혁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아 이래서 얘들은 안 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뭐 절대 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국민 대다수가 한 80% 이상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느끼는 날이 올 거다.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터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